자,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번부터 4번까지는 풀었죠? 전자계약. 다시 한번 전자계약 말씀드리면 전자계약의 특징은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홈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고, 임대차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할 필요 없고, 시스템상 해제하면 해제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또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 따로 중개사무소에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따로 종이계약서 출력할 필요 없다. 그 종이계약서 출력 안 해도 되는데 출력해도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받으려면 계약서 원본이 은행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전자계약서 작성해도 출력해야 됩니다. 출력해서 그건 주면 되고요. 언제든지 제가 계약을 체결해 보니까 그 앱 전자계약이 아마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전자계약이라고 치면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그 앱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여기에서 로그인 하니까 계약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요. 언제든지 계약서 5년 동안 출력하고 싶으면 불러오게 해서 출력하면 돼. 중개사무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내 계약 볼 수 있다고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자, 그러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5번 문제. 여러분들은 한번 이게 전자계약 어플 다운받아 보세요. 한번 나중에.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갑소유 X주택을 을에게 임대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적용되죠?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고, 이게 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합니까? 계약기간 끝났는데 주인이 돈을 안 돌려줘요. 저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 입주는 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요. 입주 안 하면, 입주 지연하면 한 달인가 넘으면 입주 기간 안에 입주 안 하면 그 다음부터 관리비도 내고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래서 꼭 입주는 해야 되는데 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고, 그건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해놓고 간다고요. 그러면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점유를 상실했다면 이사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사를 가도 계속 대항력은 유지되죠. 그래서 등기하는 거잖아요. 2번 틀렸잖아요.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을 잃는다. 등기했으면 이사 가도 계속 대항력 유지된다고요. 3번. 대항력 있으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 없어도 대항력은 생긴다고 했죠.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다음날 오전 0시.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은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된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보전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소멸 안 됩니다. 지금 병 명의로 등기될 때까지는 을이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병이 정한테 팔아도 계속 대항력은 다시 한번 보죠. 4번.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을이 누굽니까? X주 갑이 소유자고 을이 임차인이죠. 을이 대항력을, 지금 갑과 을 이런 거 그림이 나오면 그림을 그려보고 하면 돼요. 갑과 을,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X주택을 병에게 매도되어, 병에게,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네요. 이게 매매를 했다고요. 매매할 때 임대차인데 임차인 동의받을 필요 없죠. 그냥 팔아먹으면 되죠. 주인이 뭐 세입자 동의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파는데. 병한테 팔았고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이 사람 앞으로 등기할 때까지는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병은 보증금 내줘야 된다고, 을한테. 단
정한테 다시 팔아먹었다면 정은 이 을 보증금 내줄 필요 없잖아요. 이사 가버리고 없으니까. 병이 소유자일 때까지, 등기할 때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병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돈 내줘야 됩니다. 5번, 을이 경매를 통해서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단,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을 전액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경매에서 대항력은 최선순위 임차권만 대항력이 있다고 했어요. 즉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은, 즉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매에서는. 이거 다음 주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종료합니다. 즉 집 팔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방 빼줘야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거의 99%는 방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저당이 먼저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 5번에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임차인이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판례입니다. 꼭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으로 인정된다. 그럼 만약에 꼭 이사 갈 일이 생기면 가족들은 놔놓고 혼자 이사를 가도 대항력 계속 유지되죠? 임차인 혼자 이사 가도. 2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 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날 주인이 은행에 융자 받으면 건저당이 먼저죠. 건저당은 당일이고 우선 면제는 대항력을 갖춰야 되니까 대항력이 그 다음날 생기잖아요. 아까 1일 날 전부 다 하는 경우 예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당연 배당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판결문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어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 배당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기는 합니다. 4번, 임차인이 사망한 때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생겨한다. 그렇습니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민법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오늘 했던 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명의신탁 있었죠? 그때도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사실혼이란 법률혼하고 다른 것은 오로지 혼인신고만 안 되어 있을 뿐이죠.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혼인사실의 객체가 존재하면 사실혼입니다. 맞는데요. 이게 4번 사실혼이 뭐냐면 만약에 갑과 을이 있는데 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그 사실혼 남편이 사망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 둘이만 살고 있으면 100% 상속이 됩니다. 주택임차권은. 그런데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하고 3명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모두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한 푼도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러나 노부모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둘이만 살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이 2분의 1씩 공동으로 승계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 안 모시면 절반이 상속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모셔요, 안 모셔요?
착하네. 여기는 말 안 하네. 다른 데는 숨도 안 쉬고 절대 안 모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예, 요즘 그 광자매에 보니까 최고 큰 언니 나온 거 시어머니하고 대화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음식 가져왔는데 밖에 놔놓고 오지 왜 기어 들어오냐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르고 문 그냥 열고 비밀번호 열고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신뢰하더라고. 홍은인가 누구 있죠? 자,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정액 청구의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옛날 기출 문제고요. 이 말은 좀 이게 지금은 약간은 논란의 여지가 있죠. 지금은 2+2, 2년 살고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2년 더 살 때도 5%밖에 못 올리죠. 그럼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이제 2년 갱신 요구까지 다 해가지고 2년, 4년 살고 나갈 때는 4년 살고 다시 재계약할 때는 많이 올려도 됩니다. 또 법무부 유권 해석은 2년 살고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고 많이 올려줬다가 2년 더 살고 나서 나중에 계약갱신 요건을 한번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때는 5%밖에 못 올리지만 계약기간 끝나고 다시 계약할 때는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 (2번이) 답이고요. 7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요. 틀린 것은 했는데 자연장이란 1번 화장한 유골의 골분, 뼈의 가루가 골분이죠. 뼈의 가루를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 하고요. 2번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 사후 신고입니다. 3번 화장은 미리 신고입니다. 개장도 미리 신고죠. 그 다음에 4번 분묘 설치 기간은 원칙 30년입니다. 예외 1회에 하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년간. 그럼 예외적으로 연장하더라도 60년이죠. 원칙은 30년입니다. 그 원칙을 물었기 때문에 4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죠. 30년인데 한 번 연장할 수는 있다고요. 5번이 답입니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아니고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된다. 안 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행강제금을 500만 원씩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데 아직까지 이 벌칙이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다고요. 출제 안 됐다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만. 나머지 이행강제금은 시험에 출제됐다고 했죠. 답 5번이고요. 8번은 4가지 확인설명서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인데요. 공통적 서식이 아닌 것.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거 6가지.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6가지가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에만 기재하죠. 1의 서식, 3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신탁자 갑, 수탁자 을. 신탁자 갑, 수탁자 을. 그 다음에 매도인이 병. 이게 계약맹신탁이죠. 계약맹신탁. 이 명신탁의 약정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인데 매도인, 병이, 선의인 경우 유효하다고 했죠.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9번 신탁자 갑과 수탁자 병 간의 명신탁 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맞네요. 자, 1번 신탁자 갑하고 수탁자 을 간의 명신탁 약정 무효다. 을 수탁자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하다. 가로 안에 첫 번째 줄 맨 뒤에 뭐라고 돼 있어? 갑과 을 사이의 명신탁 약정 사실을 병이 모른다고 돼 있잖아요. 선이라고 돼 있죠. 악이면 무효라고 했죠. 이게 계약 명신탁이라고요. 1번이 답입니다. 2번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간의 매매계약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다. 정이 명신탁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유효하죠. 알았다는 게 뭐예요? 악이잖아요. 악이에요. 악의 제3자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이 수탁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입니다. 알았다고 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번 정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하고 신탁자갑은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정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4번 을의 처분행위는 횡령죄. 횡령죄는 이자간 맹신탁만 횡령죄 된다고 했죠. 계약맹신탁 횡령죄 처벌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을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틀렸고 1번이 정답입니다. 10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금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옛날에는 이게 맞았는데 지금은 개정돼가지고 X입니다. 금인 신청은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거부해도 됩니다. 개업공개사한테 신청해달라고 하면 개업공개사는 법무사한테 이야기하세요. 어차피 법무사가 등기할 때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법무사들은 10만 원 받고 금인 받아줍니다. 개업공개사는 거의 돈 안 받고 하죠. 현실적인 관행이. 1번이 틀렸습니다. 금인 신청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교환계약 반대급부를 이행한 날로부터 즉 잔금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결서도 3번 금인받아야 되고 화의조서, 청구인락조서 이런 것도. 그 다음에 4번은 금인은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 조한다.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5번 탈세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탈세 목적이 아닌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따라서 10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